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고 간단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손절 기준을 잘 참고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 선님. 네, 제가 3월 달부터 11월까지 미 대선까지는 돈 버는 장세라고 벌써 6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드렸죠. 지금도 중간중간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 과일 리스크. 하지만 11월까지 열심히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훈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한은의 국고채 매입 실시 5조 원 연말까지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만큼 적극적 금리나 기대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점진적 기대, 10월 달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침체권에서 많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아유 조정받지 않겠어 어떻게 추격 매수를 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많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파동상으로 우리가 따져나갑니다. 거래기법은 항상 파동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종합주가지수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방향성을 잡을 적에 그 방향성에 순응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이등평선 720선, 그러니까 3년 평균 이등평선. 이 밑을 침체권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 올라타면 상승 초기 이제 바닥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추세가 우상향 패턴, 거래 실고서, 거래 감소, 강세 패턴. 밑에 투자 심리가 50상. 활성화, 3박자가 맞는다. 단기 지표가 매수시로 보낸다. 방향성 위로 잡혔다. 중장기 신고가 패턴. 우리 이렇게 파동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맞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대기 매물대를 돌파, 현재 지지받고 점진적 추가 상승에 무게중심 둔다. 지금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내일이 또 5일째입니다. 5일째 우위로 방향성을 잡아나가면 신고가 패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10월 달 되면 또 추석이 다가오죠. 연말도 다가오고 그래서 현재는 연말 연초 상승 대비 바닥 탈출 초기 종목들 대장주, 업종 대장주, 거래가 잘 되는 거, 실적이 뒤따라주는 거 이런 점으로 과감하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저점대의 우상향 패턴을 잘 그리고 있네요. 추세도 잘 전환돼 있고 매물대 다 돌파돼 있고 3바타, 7바타 다 맞기 때문에 역시 고래선양 5호선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대상승 시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릉선님. 예,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계속 좀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좋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결국은 2천선 넘어가고. 그러니까 크게 보세요, 크게. 지금도 중간에 뭐 이렇다, 뭐 과열이다, 뭐 실용이 많다. 다 필요 없고 미국이 지금 11월 대선까지는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는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연정 의장 같은 경우도 죽어라 경기 살릴 때까지 무조건 초금력 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거죠. 초금리 해가지고 무조건 경기 살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 증시는 계속 조정시마다 매수인데 이게 뭐 한 달 조정받고 가느냐, 2달 받고 가느냐, 일주일 받고 가느냐 뭐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상투는 쉽지는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종목 장세 열심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공포지수라든가 유가 환율 이런 것도 제가 8월 19일 날 증시가 급격한 하락을 했을 당시에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랠리에 초점하시면 됩니다. 다시 랠리가 나왔죠. 코스닥 다시 볼까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여러 가지 경제 방송들에서도 막 위기가 아니냐,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증시가 하락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은 그냥 좋은 종목에 초점하시면 되되 22선 붕괴에 따라서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일부 하고 싶은 것들은 열심히 한다. 그래서 22선 기준의 대응 및 화려한 종목 장세는 11월 미 대선까지는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붕괴했다고 하락이니까 현금 이건 아니고 현금은 일부 가지고 좀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60%의 주식 비중은 계속 원하는 대로 지수 상관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고 나머지 뭐 30, 40%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하락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라고 그랬죠. 종목에만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개월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달 대선인데 막판에 10월 달 폭락이 나올까요? 일단 10월 달은 들어올릴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그 전에 9월에 눌림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조정을 받는다. 이건 몰라요. 정확하게 어느 순간 꺾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조정, 뭐 월중 조정, 월중에 다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기조가 꺾이는 건 11월 대선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종목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의 대규모 버라이즌 쪽의 이제 수주와 함께 IT 업종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 회복,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 버라이즌 대규모 수주에 따른 IT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9월 22일 날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발표가 예정돼 있죠. IT, 자동차, 미국의 나스닥 버블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되면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차세대 IBM 쪽의 CPU부터 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이제 미국 대표 IT 기업들의 위탁 생산을 또 수주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3분기부터 파운드리 분야 쪽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또 차세대 DDR5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역시 이번에 또 반도체가 저로의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뭐 전기차 배터리 대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분명 테슬라 과열권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받으면 결국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단기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 장세, 바이오 종목 장세 이어나가는 전략 유리할 것 같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셀트리온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지수는 단기 반락 가능성은 있을 수 있대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시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는 21선 내일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은에 지금 이제 국채 매입, 2차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과 함께 국채 수익률이 지금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한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역시 국고채 매입에 이제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 역시 우리나라 증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당 기간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금리 기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역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초점 맞추면서 지금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전 고점을 돌파 시도할 적에 항상 우리가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세 전환, 신고가 패턴을 기대해보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우위로 갈 적에 손절 기준이라는 것이 고래기법에서는 2326포인트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데이터 솔루션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현재 정배로 들어갔네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볼 적에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별에 들어가면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고래기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702선이 아래가 서 있으면 대세 상승 활동기, 702선이 위에가 있었으면 침체권. 지금은 활동기이기 때문에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적에 항상 거래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때는 항상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환해준다. 긍정적인 관점 보시기 바라고 이용률이 짧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할 적에 상한가도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먹는다. 떨어지면 산다. 항상 초보자 신규호 되시는 분들은 매수권에서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항상 욕심부리고 추격 매수할 때는 일부분에 한해서만 분할 매수 관점이 낫겠고요. 현재 밑에 보면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투자 심리가 54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단기 지표 모두 다 7박자가 맞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장 하나 더 볼까요? 현재 유니슨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올라옵니다.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이런 것들 정부 정책 수혜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아주
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좀 단기 등락을 좀 무시하고 조정을 받으면 그냥 매수의 관점에서 단타 단기 매매가 아니고요.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라고 하는 경우는 하루 이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도 갈 수 있고 몇 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대세 상승 초기 장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선님. 예, 그래서 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상승 초기만 하면 돼요.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기고,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수익을 챙기고 또 초기 사고 못 갔던 거 위주로 하고 지수와 관련성이 떨어진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럼 8월 19일 날 머큐리 설명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솔리드 역시 인빌딩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솔리드가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하시고 주가가 안 갔던 종목도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장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AP를 통신 3사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 중이다. 유일 이런 것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최근에 선시스템을 비롯한 KMW, 오이솔루션, 솔리드, 5G 관련 통신장비 엄청 올라가죠. 현재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함에 따라서 국내 삼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5G 수혜를 받다 보니까 통신장비 업체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 갔던 통신주의 5G 관련주의 머큐리 한번 제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1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 조정받고 다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냐. 현금 주식을 다 팔고 어떤 것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파는 거냐? 지수 민감주 많이 올라간 거. 그럼 어떤 거 하는 거냐? 못 갔던 거. 그리고 어차피 가야 될 거. 왜 가야 되냐? 공공 와이파이망 사업은 4월 총선 1호 정책이에요. 1호. 현 정부가 1호로 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반기 본격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못 갔던 업종이고 지수 민감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작경 월봉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 본격 상승이 이뤄지는데 주봉이 이역도가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넓다가 이 좁아지는 그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좁아지죠. 그럼 변곡점이 임박인데 그럼 하반기 본격 시점 들어왔는데 변곡점이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죠. 역시 골든 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권 설정하시면 되겠고 월봉의 밴드 하단 10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만 보인다면 점진적 상승 이어가신 전략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 모트렉스까지 볼까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에 역시나 못 갔던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동안 못 갔죠. 그동안 주가가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 못 갔던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 9월 2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카 필수장치인 ADAC 등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로서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고 월봉이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가 터지고서 이후 상승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못 갈 종목이면은 여기서 가파른 하락에 N자로 눌림목 줘야 되는데 눌림목 없이 횡보를 보이면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 상승날이다. 현재가 매수권입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나 머큐리 이런 것들 공략 기탕으로 삼는다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손저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졌더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열심히 매수 관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제가 좀 이제 상한가 친 종목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앤디퍼스 설명드리고 벌써 50% 급등 랠리가 나왔죠. 오늘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진단 키트, 애플, 그리고 5G 부품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심에서는 좀 과할 거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역시 또 상한가 칠 만한 종목들 바닥에서 포착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스마트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리고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또 하는 기업 중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포스코 ICT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포스코 ICT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ICT 국내 이제 1호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스마트 팩토리 이제 구축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0개월 이평선 이제 돌파와 함께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포스코 ICT는 대기업
포스코 쪽에 이제 계열사로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이제 포스코 ICT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린뉴딜,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업종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하면 국내에 역시 1호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이 포스코 ICT를 빼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스코 ICT 중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 속에서 이제 막 월봉상 20개월 이평선이 돌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가만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는 2016년도 때 그때 당시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0개월 이평선 돌파, 그리고 나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왔었죠. 그리고 MACD 빨갛게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역시 2016년도 때도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 ICT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과 매력적인 차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내일부터는 과일권에 들어가지만 향후에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역시 4,000원대 초중반대에서 노려보는 전략이 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 포스코 ICT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삼성전자를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꾸준하게 삼성전자는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펩3, P3 쪽에 이제 공장 증설도 벌써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최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역시 파운드리를 위해서 EUV 공정 장비도 싹쓸이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차세대 CPU, IBM의 차세대 CPU, 테슬라의 역시 인공지능 칩,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IT 자동차 기업들의 칩을 위탁 생산을 맡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인텔의 CPU까지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 쪽에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반도체 디램을 공급할 수 없다. SK하이닉스 미국 규제 때문에 그런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요. 뭐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매출이 차지하는 이제 프로스가 3%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 화웨이 쪽에 공급을 안 한다라고 해도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의 또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악재다라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내년도 차세대 DDR5가 또 출시될 예정이니까 아마 내년도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는 조정 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은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최근 들어 2020년도 3, 4월 달 때부터 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100주씩 장내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8월 달에도 장내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이사라고 하면 그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사회이사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징조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한 만큼 21선 지지권 참건 상태에서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상승 기조 속에서 월봉상 상단 추세 부근은 저 위에 67,000원대 부근에 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일단 목표권은 6만 원대 후반대까지 바라보는 전략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는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선님. 예, 오늘 꿈의 차트에 복합 상승 신호 포착됐던 한국 유니온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의 차트의 기능 20년 동안 제가 노하우로 만든 자동 포착 시스템인데요. 이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혈장 증량제 원료 국산화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코랄9 관련주로서의 호재성이 흐름이 나오기만 한다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요새 흐름이죠. 이번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나올 때까지는 이런 호재가 나면서 차트만 수급에 만족이 된다면 급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에서의 이런 종목들을 잘 포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에서 덱사메타손을
코로나19의 치료 효과로 인정을 했거든요.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두 가지를 인정했는데 그중에 덱사메타손 관련주 쪽에서 관심 꺼내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유니온제약이었고 혈장 이슈 두 가지였는데 혈장은 또 이번 10월 달에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혈장을 가지고서 플랜 B로서 해결책을 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어떤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혈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덱사메타손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가 덱사메타손 재생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진약품이 덱사메타손 재생산 준비함에 따라 상한가 폭발적으로 수직으로 급등했습니다. 영진약품과 동일한 그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역시 급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던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근거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주가 가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 가는 이유는 현재 사상 최고대란 거래가 터지면서 소화를 거치고 돌파를 하면서 직전 돌파와 함께 밴드가 뚫리니까 수직으로 뻗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시작 국면에서 뚫리니까 주봉도 첫 번째 돌파해서 월봉, 주봉 동시에 뚫리니까 그냥 솟구치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 이제 양봉의 시작권, 파라볼릭 시작권. 그래서 모든 게 시작권에서 첫 번째 돌파가 이루어진 만큼 일봉도 조정받고 첫 번째 돌파하니까 주가가 쭉 뻗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의 혈장과 덱사메타손에 대한 이슈 속에서 상승 여력을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신호가 포착되면 상한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첫 돌파할 때 매수를 들어간 것이고 신규는 지금 지나갔고 단기 매도를 하면서 앞으로 약세선 할 때까지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따리렛 전문가님. 자, 저는 한일 좀 단조를 볼까요?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정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현재 한일 단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매매가 유효하고요. 신고가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항상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시가야 5일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이제 8시에 제가 M10W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세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엔데포스 상한가 급등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TV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만큼 8시에 또 중요하게 9시네요. 금요일 저녁 9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제가 오전 8시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전 8시부터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무료 이제 카톡방, 무료 이제 단톡방 이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그냥 채팅방만 운영합니다. 사칭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남 교수님. 네. 이 프로그램 말고도 MTNW 머니투데이 방송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유니온제약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종목으로 이런 여러 가지 머니투데이 방송 잘 보시면 좋은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MTNW 강남군성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공개 방송 22시에 공개 방송 방송 프로그램 끝나고도 할 거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엘 전문가님. 네. 대세 상승 장세라고 해서 덮어놓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하란다고 쫓아가는 것이라 항상 매수권의 올 적에만 저가 매수가 유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